어, 버려진 것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쓰레기로 가득했던 땅이 생명의 공원으로, 멈춰섰던 공장이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인천에는 과거를 품고 미래를 여는 두 개의 재생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이로드 인천 문화기행은 버려진 곳에서 피어난 희망을 만나러 갑니다. 아이로드 인천문화기행 여행 스토리텔러 김성준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죽어있던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공간은 과거 화학 공장이었던 공간인데요. 지금은 문화가 흐르는 곳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곳에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공장 단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에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과연 전시 공간이 있을까 의심이 좀 스러울 정도거든요. 어디인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장지대인데. 한때 산업 현장이었던 화학 공장, 지금은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래된 화학 공장의 구조를 그대로 품고 그 위에 새로운 숨결을 더한 이곳. 시민들에게 개방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곳은 지금 어떤 전시회가 열리고 있죠? 저희 지금 작자미상의 단편선이라는 전시가 진행이 네. 되고 있고요. 네네. 총 4명의 개인과 한 팀의 작가팀이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작가님들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인천을 리서치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본인들이 발견한 것들을 작품화를 했는데 이 전시에서는 인천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이 예술적인 시각으로 이 지역을 바라본다는 것이 네. 어떻게 가능하고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제목이 작가 미상의 단편전이잖아요. 작가 미상이라면 그 작가의 이름이 없는 작품들인가요, 혹시? 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이 작가들이 인천에서 수집하고 발견한 것들이 모두 작자미상의 것들이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아, 그래. 그럼 이 기획전은 어떻게 또 이렇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아, 요거는 저희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네. 이제 지원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인천 서구문화재단에서 주최 주관을 한 전시고요. 네. 저희가 협력으로 요 기획을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아니 제가 지금 와봤더니 전체적으로 좀 공장 단지가 많은데 어떻게 이곳에서 이 전시회를 하게 되셨는지? 아, 이 공간이 원래 옛날에 코스모 화학공장이라는 곳이었고 그 공장이었던 공간을 다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을 한 공간인데 네. 이 작가들이 인천에서 발견한 것들을 예술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이 옛날에 공장이었다가 다시 예술공간이 된 이 장소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열게 되었습니다. 아, 네. 아, 또 말씀드리니까 궁금증이 더 유발되는데요. 한번 네. 전시회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네. 전시회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과거 화학 공장의 뼈대를 그대로 간직한 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분주하게 움직였던 과거는 흔적으로 남고 이제는 인천의 공간을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이 이곳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자산업단지의 지역성을 담은 이번 전시는 일상 속 숨겨진 장면과 잊혀진 이야기들을 예술로 복원합니다. 작가들은 현장에서 수집한 소리와 사진, 오브제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오니까 좀 제가 안 들어본 소리도 좀 나고 또 이제 분위기도 살짝 좀 어둡고 이러는데 특히 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 보이는 뭐 사진인지 그림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작품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전시장에 들어오시면 이제 가장 처음 만나게 되시는 작품인데요. 네. 이민지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 작업은 모두 사진 작업인데 지금 첫 들어오시자마자 보이는 이 작업은 인천의 소청도라는 섬에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네네. 이
이제 백령도 밑에 대청도라는 섬이 네네. 있고 대청도 밑에 더 작은 소청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 소청도라는 섬에 가면 섬 주위를 이렇게 석회암 지형이 둘러싸고 있대요. 그래서 그 지형 옛날에 등대가 없던 시절에는 네. 이 석회암 지형에 비친 달빛을 보고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민지 작가님은 소청도에서 이 석회암 지형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빛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작자미상의 단편선에는 빛이라는 물질을 좀 더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네. 예, 그런 사진이네요. 근데 이제 사진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쁘게 좀 찍으신 네.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사진인 줄 알았는데 네. 작품이 너무 독특하고 재미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 뒤에 있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업은 헤미 클레멘세비츠라는 프랑스 출신 작가의 작업인데요. 네. 헤미 클레멘세비츠 작가님은 원래 시각 사운드 작업을 계속 해오셨고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는 작업을 계속 해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예요? 네네. 근데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 지금 총 11명의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헤미 클레멘세비츠 작가님이 네. 이 코스모 40이라는 공간이 옛날에 공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옛날에 공장에서 났던 소리는 지금은 저희가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면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소리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상상으로만 남아있는 소리를 내보게 하면 재밌겠다라고 하셔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공장이 옛날에 화학 정제소였는데 거기서 어떤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걸 네. 직접 목소리로 표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믹싱시켜 놓은 그런 네네. 소리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총 네. 11명의 목소리가 네. 계속 불규칙적인 조합으로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좀 어린 아이들이나 좀 어르신분들은 무섭다는 반응도 있기도 네네. 하고 좀 또 젊은 분들이나 이런 소리 작업에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은 호기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전시회 중에 제가 좀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고 네. 또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네네. 많거든요. 만약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 작품 봤을 때 어떤 거에 좀 기울여서 봤으면 하는 바람일까요? 좀 사실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소리잖아요. 그쵸. 사람 목소리인지 네. 알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게 기계 소리인지도 긴가민가 하고 그런데 그 호기심에 그냥 귀 기울여서 어떤 소리인지 탐구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네. 어떤 목소리일까 탐구를 하는 마음으로 네네. 관람을 해라.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 사람 목소리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이렇게 섞여 있지만 분리해서 들으니까. 여러분 소리를 탐구하라는 느낌을 제가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사람이 와우 하는 목소리가 좀 네네. 분리돼서 들릴 듯한 그런 소리가 좀 들리네요. 이번 전시는 눈으로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닙니다. 구도심을 담은 작품들이 과거의 흔적이 남은 이 공간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건반악기 앞에 서면 직접 연주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놓인 헤드셋을 쓰면 작가들이 수집한 다양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큰 기대 안 하고 온 전시회인데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 인천 구도심의 그런 느낌들을 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구도시에 마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특히 그 옛날 화학 공장이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살려놓으면서 그 안에 구도심의 모습들을 담아 놓으니까요. 훨씬 더 실감 나고, 그리고 마치 그 현장에서 제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좀 이렇게 만져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가 전 개인적으로 매년 한번 이렇게 이제 인천에서 한번 열렸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특히 인천 시민들이 이런 작품이 있을 때는 옛 추억의 구도심의 모습들을 한번 온 가족이 오셔서 함께 추억 속에 담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작품들은요, 이 구도심의 창문들을 좀 표시해 놨는데, 특히 이 작품. 제가 이 작품 놀란 게, 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살던 때 이렇게 좀 창에 이렇게 뭐 빗살 같은 이 방범창을 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저 옛날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구도심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그 개발되지 않았던 그 추억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으니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재미있고 또 어릴 적에 이 창을 배경으로 바깥에서 아이들과 뛰어놀던 그런 생각도 좀 나네요. 이곳에 오시면 그 지금 21세기에 볼 수 없는 AI 시대에 볼 수 없는 그 정과 또 추억과 또 우리 옛 친구들을 좀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인천의 질감은 어떤 모습일까요? 작가는 인천 구도심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형상을 탁본으로 떴습니다. 거칠고 매끄럽고 오래된 인천의 피부. 탁본은 도시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쳤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표면들. 그것들이 이런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작품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둘러봤더니 이거는 좀 어떤 작품이에요? 탁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네. 이거는 김종범 작가님의 인천의 질감이라는 작업이고요. 네. 이번에 인천의 구도심을 다니면서 네. 말씀하셨듯이 탁본을 뜨는 작업을 하셨어요. 인천의 구도심에, 그러니까 탁본이라는 건 어떤 물건 위에 올려놓고 찍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 그 구도심에 있는 어떤 물건에 찍으신 거네요. 네네. 탁본을. 이 탁본이라는 것은 요철이 있지 않은 이상 무늬가 떠지지가 않는데 네. 사실 이런 신도시에 가면 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잖아요. 네네. 도로도 반듯하게 네. 닦여 있고 건물도 반듯하게 지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시선을 돌리지 않는 구도심으로 가면 이 옛날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네. 그것들이 어떤 울퉁불퉁한 요철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탁본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작품을 좀 하셨을까요? 이 어떤 구도심의 흔적들이 사실 곧 없어질 흔적들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잘 보러 가지 않는 흔적이기도 하고 50년에서 100년이면 다시 뭐 재개발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없어질 풍경들인데 그것들 좀 더 시각예술 작가로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탁본으로 그 무늬를 그대로 떠내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좀 살아 숨쉬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특히 이제 종이 재질은 어떤 걸 좀 쓰신 걸까요? 요거는 한지고요. 한지. 네네. 어떤 얇은 한지를 네. 요 무늬에 올려서 먹으로 두드리는 네. 작업을 아. 하셨어요. 아니 한지 공예를 제가 지금 해봐서 네.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좀 들었거든요. 어쩐지 좀 살아있는 듯한 네. 그런 그림의 좀 느낌이 좀 났어요. 네네. 그렇구나. 네. 아니 그 우리 큐레이터님도 이 작품 보셨을 텐데 네. 이 작품 보시면서 어떤 생각 좀 하셨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저희도 이게 좀 곧 없어질 무늬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 탁본이라는 거는 뜰 때마다 다르게 떠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 동일하게 떠낼 수 없는 작업이어서 어떤 단 하나뿐인 작업이라는 점에서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작품 자체가 하나하나 다 틀려서 네. 그 관람객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앞뒤로 입체적으로 걸려 있어서 네. 전부 돌아보시면서 천천히 관람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작품에 대한 관람 포인트를 살짝 팁을 좀 주신다면? 요게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네네. 그래서 앞
그리고 이게 앞뒤로 다 지금 작업이 걸려 있어서 한쪽만 보시기보다는 네. 뒤쪽으로도 넘어가셔서 좀 더 입체적으로 관람을 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네. 저 뒤로 가시면 저희가 5작품 정도를 골라서 네. 노루지라는 아주 얇은 종이에 프린트를 해놨어요. 그거는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게 배포하는 용도여서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작품을 여기 관람객이 가져갈 수도 있는 네. 거네요? 소장을 오. 할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출력을 해놨어요. 구도심의 흔적들이 작가를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가 단순한 기억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되는데요. 예술로 되살아난 구도심의 풍경,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아니 우리 큐레이터님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인천에서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어요. 거의 인천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태어나진 않았는데 5살 때 이사를 와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럼 거의 인천 사람이라고 맞아요. 무관하겠네요. 네. 근데 오늘 이 작품들을 보시니까 좀 인천을 담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보실 때 좀 어떠세요? 전체적인 이 작품의 느낌이 좀 인천의 냄새가 나는지. 네. 인천이 엄청 큰 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 이미지들이 다 다른데 네. 사실 사람들이 그걸 알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천에 어떤 관광지만 간다던가 큰 지역만 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들의 작업은 인천의 구도심부터 뭐 이런 공장이나 염정같이 우리가 알기 힘든 곳이나 또 섬까지 네네. 아울러서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인천의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이미지를 많이 담아주셨다는 점에서 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외국인 작가님 빼고는 혹시 그 인천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일까요, 작가님들이 혹시? 이민지 작가님과 김재민이 작가님은 인천에 대한 작업을 몇 년간 해오고 계시고 다른 작가님들은 인천 작업은 처음이시지만 이 올 한 해 동안 인천을 좀 면밀하게 리서치를 하면서 네.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 때문에 뭐 인천에 뭐 거주하거나 오신 게 아니라 뭐 네네. 자연스럽게 인천을 좀 녹아내신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가님들이 이 작업을 하실 때 혹시 이제 인천을 좀 생각하시고 하셨는지 좀 염두를 하시고. 인천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인천에 어떤 이미지들이 있고 인천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네. 맞춰서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네. 하네요. 예. 공장지대의 복합문화 공간을 벗어나 이번엔 자연으로 나왔습니다. 만추의 단풍이 울긋불긋 곱게 물든 이곳, 바로 청라 생태공원입니다. 탁 트인 공원에서 단풍과 함께 걷다 보면 이 가을이 더욱 운치 있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공장 단지에서 제가 이쪽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이곳이 매립지였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식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생태 연못부터 잔디마당 그리고 각종 식물들 이런 걸 보면서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것 같고요.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전국에서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힐링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좋고요. 특히 이 냄새, 이 식물 냄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온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초겨울 날씨에도 사계절 식물을 만날 수 있다는 이곳, 청라 생태공원의 숨은 공간입니다. 온실 안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열대식물부터 사막식물까지 작은 온실 안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청라 생태공원에 왔는데요. 지금 온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날씨가 쌀쌀한 그 초겨울에 이렇게 온실에서 이렇게 자연 속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곳에서는 이 따뜻한 온기와 함께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나 또 시각적으로나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날씨가 쌀쌀할 때는 이렇게 온실이 가족 단위로 좀 이렇게 나들이 다니긴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물소리 좀 들리고 또
이렇게 향기로운 또 향도 나고요. 왠지 모르게 이제 피톤치드를 좀 받는 느낌이어서 그 가을 나들이 코스, 특히 이제 이 쌀쌀한 나들이 코스로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그 예전에 좀 이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을 이렇게 자연환경 쪽으로 좀 친환경 쪽으로 꾸며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곳에 또 거주하는 시민들 또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거리로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의미도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요즘에 뭐 국가 정책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친환경이 굉장히 유행인데 이곳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장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국적인 풍경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식물들이 곳곳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이 식물원, 특히 이 온실 좀 즐기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온실 안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입니다. 푸른 식물들을 만난 뒤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면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곳. 자연 속에서 책 읽는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이 식물원 안에 특히 이제 온실 내에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공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이곳은 아이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부모님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특히 좋은 점은 아이들이 읽어볼 만한 책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다가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도 기부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부한 책들은 이곳에서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읽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여기 방문했을 때 책 한두 권씩 갖고 오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책 한 권을 좀 읽어봤는데요. 편안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아이들과 책 보기 정말 좋은 그런 또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책은 항상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주말에 또 휴일에 함께 방문하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네. 온실 속 작은 전시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 이번 전시는 과연 어떤 전시일까요? 이게 지금 어린이 환경 그림 입상작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환경의 날 특집으로 좀 그림들이 좀 그려진 것 같은데 유치원 아이들이 그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 그렸고요. 특히 여기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요. 장바구니를 사용해요. 너무 이 문구가 아이들이 쓸만한 문구가 하는데 요건 또 이제 초등학생이 그렸네요. 그래도 이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자연을 좀 더 아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굉장히 양심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품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저 좀 텀블러도 갖고 다니면서 환경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그리면서 하네요. 자, 아이들 그림이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의미는 굉장히 저를 좀 미안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고요. 특히 입상작들만 좀 선정을 해서 그린지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만의 느낀 그런 모습들, 지구의 모습 또 내 주변의 환경적인 모습들을 그림 안에 오롯이 담아놔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지구를 생각하게 되고 또 내 주변의 환경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교육적인 그림들이 이곳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온실을 천천히 걸으며 돌아봅니다. 한때 이곳은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청라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푸른 식물들 사이로 걷다 보니 자연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걸 느낍니다. 버려진 것들은 정말 끝일까요? 인천에서 만난 재생의 현장들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방문한 두 공간, 버려지는 것 대신 재활용을 선택했습니다. 버려지는 공간 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것들,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많이 이런 공간들이 탄생했으면 바람입니다. 아이로드 인천문화기행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